안녕하세요. 꼼짱TV 이수경입니다. 네, 지금 주제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융합형 인재란 과연 누구고 어떻게 준비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하려는 목적은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조금은 더 편안하게 듣기 쉽게 알려드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영상을 찍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거는요, 정보라는 거는 얼마든지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우리 가족과 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밀착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용도로 이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지난 시간에 좀 많이 말씀드렸죠. 1차, 2차, 3차, 4차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발전과 어떠한 키워드가 중요한 부분인지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1차 산업혁명 어떤 거죠? 가장 중요한 게 기계혁명입니다. 기계가 생겨나면서 사람이 육체적으로 하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기계가 대신하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했던 1차 산업혁명. 그럼 2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네, 전기입니다. 전기혁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조업이 발달되면서 이때 뭐가 생긴다? 대량 생산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많은, 그러니까 이제 그때 기성복, 뭐 대중화 이런 것들이 말씀이 이제 화두가 되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는 기성복을 많이 입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공장이 생겨나면서 제조업의 큰 변화와 발전이 우리 생활을 많이 윤택하게 해줬다. 그럼 이제 3차 산업혁명, 인터넷, 컴퓨터 이게 등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식 정보화의 혁명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서비스업이 점점 많아지면서 인간이 이제 굳이 지식을 머릿속에 넣지 않아도, 그리고 정신적인 그러한 일들을 이제는 뭐가 컴퓨터가 같이 좀 대응을 해준다.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취할 수 있다고 굉장히 큰 변화, 이전에는 책으로서 다 했다라면은, 그러면 3차 산업혁명이 채 얼마 지나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기도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 어떤 키워드 하나 생각하셔야 되죠. 지금은 지능혁명, 그 다음에 창조시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인재상은 과연 어떤 인재상인가? 이제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1차, 2차, 3차 때는 다 기계가 생기고 컴퓨터가 생겨도 그거를 조정했던 게 그쵸? 누구였죠? 인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기계 자체가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딥러닝, 그렇죠? 알파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을 해요. 고등적인 사고를 하게끔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우리는 인간이 그동안 고유의 그 영역이었던 부분이 이제는 기계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과연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전에 공부법에서 지금은 공부도 교육이 바뀌었어요. 근데도 우리는 아직도 아이들은 예전 공부 그대로 그냥 주입식으로 달달달 외우면서 문제풀이 위주로 아직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러면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이 지금 적용돼서 아이들 공교육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도 가장 큰 게 뭐냐? 창의융합형 인재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우리 이 단어 먼저 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창의융합형 인재란 과연 무엇이냐 정리해 드릴게요. 인문학적 상상력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상상력. 그러니까 창조시대는 상상력이 가장 밀접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의 창조력으로,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창조, 그러니까 지식은 기본 깔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창의력 그러면은 엉뚱한 생각 막 한 이런 얘기도 해요. 막 괴짜 같은 거,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의 창조력을 어떻게 한다?
다양한 지식으로 융합시켜서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게 바로 창의융합형 인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의 뭐로 창조력으로 다양한 지식을 융합시켜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창의융합형 인재입니다. 어려워요. 저 어려워요. 그러니까 참 복잡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예전에 그냥 하나만 공부하면 됐는데 뭔가 많은 걸 해야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확 와닿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어차피 우리는 오래 살아야 됩니다. 평생 학습 시대입니다. 학습자들이 갖추어야 될 거는 뭐다? 학습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역량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직무가 나왔을 때 그걸 해낼 수 있는 힘, 어떠한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량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게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뭐죠? 기본적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 그러니까 지식이 아무리 컴퓨터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빨리 취해서 내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은 뭐예요? 태도를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거는 훈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능숙해야 되는 거예요. 기술이라는 거. 그래서 지식, 기술, 태도는 뭐죠? 우리가 요즘에 태도에 가장 밀접한 거는 바로 인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태도, 그러니까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해낼 수 있는 그 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역량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창의융합형 인재, 정말 어렵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되지가 않아요.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합니다. 역량은 그러면 어떻게? 매일 항상 꾸준히 뭔가를 훈련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훈련을 시켜야 되느냐? 제가 창의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한 6가지 방법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6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 스스로 학습이 돼야 됩니다. 자기주도 학습이죠. 이제는 무언가 시험을 위한 학습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에 대한 궁금한 게 있고 내가 무엇에 대한 알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해내려고 할 때 그 중심의 주도성을 누가 갖고 있어야 된다? 본인 스스로.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초등학생이면 최소한 1시간 이상은 확보를 해놔야 돼요. 학원을 계속 돌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하는 이 힘이 창의융합형 인재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질문하는 아이로 만드셔야 돼요. 질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질문을 하면은 좀 민폐였죠? 그렇죠? 좀 나댄다고 표현되고 우리 때는요. 그렇지만 지금은 호기심, 우리 인간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호기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 산업시대에는 뭐예요? 질문이라는 게 필요가 없었어요. 왜? 있는 지식을 빨리 취해서 그거만 활용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정답이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는요, 솔직히 말해서 인공지능이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질문할 줄 아는 아이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는 사람? 협력하는 사람, 협력할 줄 아는 사람,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요즘엔 협력하는 괴짜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혼자서 안 돼. 우리는 예전에 이제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만 잘 봐도, 근데 그 친구가 뭐 말 그대로 조직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그냥 그 사람이 좀 더 많이 알았다라는 이유로 우리는 그냥 무조건 복종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단지성,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협력이라는 부분은 우리 인간이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협력할 줄 아는 아이를 만드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요거 세 번째에서 네 번째는 무엇이냐? 생각하는 아이. 저는 끊임없이 권해드리고 정말 입이 닳도록 말하는 게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아이가 뭔가 이렇게 멍하고 있거나 이러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뭐라도 막 이렇게 공부하는 척이라도 해야 마음을 편안하게 생각하시더라는 거죠. 아니에요. 생각하는 아이, 몰입하는 아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뭔가 내가 무언가에 대해 깊은 생각을 했을 때 그 안에서 창의력이라는 게 나와요. 창의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아이, 몰입하는 아이, 생각과 몰입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끊임없이 인류가 이제 앞으로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문제들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이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해결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력을 갖춘 아이,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답이 없는 문제에 끊임없이 고민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6번째,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혼자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 힘. 우리는 그냥 몰라도 주변에서 다 그냥 그렇다면 우리도 대충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절대 그런 사람은 창의융합형 인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6가지라고 해서 6가지. 첫 번째, 어떤 사람? 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 자기주도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해라. 질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 협력하는 사람. 협력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공동의 이익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리더상은요, 카리스마 리더가 아니라 소통을 할 수 있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아이, 예, 몰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문제 해결력, 문제 해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비판적 사고력, 다르게 볼 수 있는 힘. 이렇게 6가지가 저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고요. 이 6가지는 하루아침에 뚝딱 된다? 아니다라는 거죠. 매일매일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실천하시고 내 아이에게도 꼭 적용시켜서 매일매일 훈련시켜 보세요.